9988-234 들어보셨나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틀 앓고 3일째에 죽는다는 뜻입니다. 건강하게 나이 들기에 관심이 높은 가운데 노쇠 예방을 위한 건강 수칙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9988을 위해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평균 수명이 83세 정도니까 99세면 평균적인 수명을 살고도 장수의 복을 누렸다고 볼 수 있지요. 골골백년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골골대며 백살을 산다는 뜻입니다. 골골백년과 9988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면 어느 것을 선택할까요? 당연히 모두 9988을 선택할 것입니다. 생기 있고 건강한 노년의 삶을 유지하는 것은 모두의 바람이기 때문입니다. 100세 시대란 수명의 연장이 아닌 젊음의 연장입니다. 60대부터 골골거리며 100세까지 사는 게 아니라 눈 감기 직전까지 활발히 사회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노화를 막고 건강한 인생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노화의 증상을 가속화시키는 원인들을 파악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생물학적인 시계를 천천히 돌리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겠지요. 90세를 넘어 100세를 바라보는 지금 노년에 대한 준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늙으면 병원 출입이 늘어나고 밥 먹는 횟수보다 약 먹는 일이 많아지게 됩니다. 90대를 건강하게 맞으려면 60, 70대부터 남다른 생활을 해야 합니다. 21세기 노인은 더 이상 손자나 보면서 여생을 조용히 정리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현재 인구의 10%, 20년 뒤엔 20%를 차지할 노년층입니다. 오늘은 노년의 활기찬 삶을 유지하기 위해 알아둬야 할 건강법을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건강한 노년을 대비하기 위해 신경 써야 할 것은 노쇠입니다. 중요한 건 노쇠 속도를 늦추는 것이지요. 나이 들면서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 생기는 노쇠는 노화와 다릅니다. 노화는 젊은 시절보다 신체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지만 노쇠는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인체 기능이 심하게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치매 발생 위험은 2배, 요양시설 입소 위험은 6배 높아집니다. 지금부터 운동, 음식, 마음 등을 잘 챙기며 몸과 정신의 활력을 유지해야 하는 삶의 지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건강하게 나이 드는 방법을 잘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9988-234를 위한 실천 수칙 7가지와 노후 수칙, 취미 활동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끝까지 잘 들어보시고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건강한 80, 90대를 위한 첫째 조건은 강한 근력이다. 근력이 있어야 병마와도 싸울 수 있는 정신력이 나온다. 평소 쉽게 지치면서 힘이 없고 물건을 쥐는 힘이 약해졌다면 노쇠를 의심해 봐야 한다. 걷는 것이 힘들고 걸음이 느려지며 가깥 활동이 줄어드는 것도 마찬가지다. 별다른 체중 관리를 하지 않았는데도 체중이 줄어드는 것도 노쇠 증상이다. 근력을 키우는 운동도 빼놓지 말아야 한다. 1시간 정도 시간을 들여 운동하고 이런 운동을 주 3일 이상 해야 한다. 좌식 환경을 줄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제가 아는 어느 70대 할머니는 하루 2시간씩 집 근처 노인건강타운에서 수영과 사우나를 하며 건강을 관리한다. 식단도 야채 위주로 구성해 체중 관리에 신경을 쓴다. 덕분에 할머니는 골다공증이 있지만 또래보다 체력이 좋고 별다른 병치레 없이 건강하다. 할머니는 자녀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 열심히 몸 관리를 한다고 늘 말한다. 다음은 80대의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기업 회장을 지낸 80대 후반의 김씨 할아버지는 항상 바깥 활동이 많다. 그는 현장에서 뛰는 젊은이들과 함께 시국 토론하는 걸 즐기는데 외출을 할 때는 꼭 지하철을 탄다. 지팡이를 짚고 다님에도 지하철의 길고 긴 계단을 걸어서 오르내린다. 일 때문에 늦어지는 젊은이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신문과 잡지를 읽는다. 그리고 젊은이가 오면
호령조로 시국관을 토해낸다.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분은 안방에서 방에 딸린 화장실 정도만 겨우 걸어 다닌다. 늘 차를 타고 다녀서 다리 힘이 풀려서 그렇다. 내 활력은 다리에서 나오는 것이다. 노쇠의 원인 중 하나는 근육량 감소다. 노쇠한 노인은 낙상이나 골절 위험이 크다. 신체 장애가 생겨 밥 먹기, 옷 갈아입기, 장보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의 일상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된다. 노쇠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이런 문제를 호소할 위험이 2배에서 4배 정도 높다. 두 번째, 만성질환 관리하기. 노인의 경우 질병 보유율도 2배 정도로 높다.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것도 빼놓지 말아야 한다. 건강한 노년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평소 스스로 적극적인 건강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바로 실천해야 한다. 고혈압, 당뇨병, 뇌졸중, 골다공증, 대사증후군, 관절염 등을 잘 관리해야 한다. 시력이나 청력 문제가 있다면 이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다. 노화와 구분이 어려워 질병인지 노화 현상인지 구분하는 것도 어렵다. 노인병의 경우 하나의 질환을 갖기보다는 복합적인 질환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노쇠는 노화와 질병 등으로 전반적인 신체 정신 기능이 떨어져 스트레스에 취약해진 상태를 말한다. 생활 습관이 불규칙하거나 질병을 앓는 환자, 병에 걸려도 약을 제대로 먹지 않거나 신체 활동이 떨어지는 경우 노쇠 위험이 증가한다. 똑같은 환경에서도 노쇠한 노인은 삶의 질이 낮고 큰 병을 앓을 위험이 크다. 다만 노쇠는 대부분 원인이 있어 이를 다스리면 건강할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세 번째, 긍정적인 마음 다스르기. 긍정적인 정서를 유지하면 노쇠가 발생할 위험이 8% 정도 낮아진다고 한다. 건강하게 마음을 잘 다스리려면 심리적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울증 상이 심각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노쇠 발생 위험이 2배 정도 증가한다고 한다. 주변 일에 흥미를 느끼는 것도 중요하다. 매사에 흥미가 없고 무관심한 사람은 2.9배, 외로움을 심하게 느끼는 사람은 1.9배 노쇠 위험이 증가한다고 한다. 노년기에 심리적인 문제가 생겼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를 찾아 상담받는 것이 좋다. 수년 전부터 노년기를 준비해온 올해 70대 중반인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할머니는 60대 때 암으로 누운 남편을 혼신의 정성을 기울여 암에서 이겨내게 했다. 그러나 몇 해 뒤 남편에게 중풍이 왔다. 그땐 정말 아득한 생각이 들었다. 중풍을 낫게 해보려고 갖은 노력을 하다 보니 심신이 지쳐갔다. 그러다 보니 한동안 우울증을 경험했다. 겉모습은 멀쩡한데 온 몸이 아픈 우울증의 고통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다. 우울증에 걸리면 잘 낫지도 않는데 병원비로 매달 큰돈이 들어간다. 노인에겐 치매 다음으로 무서운 병이 우울증이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 할머니는 2년 전 남편과 사별했다. 그러나 할머니는 지금 결코 외롭지 않다. 젊은 시절 교사를 했던 할머니는 50대부터 한방 공부를 하고 붓글씨를 배웠다. 자신에게 음악적 재질이 있는 듯 싶어 하모니카도 배웠다. 그리고 10년 전부터는 단전호흡을 배우고 국선도를 열심히 익혔다. 그런 덕분에 할머니는 활기차고 즐겁게 생활을 해나가고 있다. 네 번째, 부부간의 좋은 금슬은 스트레스가 낮아져 장수하기에 좋은 조건이 된다. 부부가 함께 늙어가는 사람은 독거 노인에 비해 우울증에 빠질 확률이 낮다. 장수하는 노인 중에 배우자가 있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훨씬 활기찬 노년을 보낸다고 한다. 나이가 많아도 서로를 사랑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랑은 늙어서 시작되기 힘들다. 젊었을 때의 사랑이 늙어서도
이어지는 것이다. 미국 대통령 부부 중 금슬이 좋기로 유명한 레이건 전 대통령의 부인 낸시 여사는 남편이 퇴임하고 나서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이후에 이렇게 말했다. 남편이 대통령으로서 건강하게 일하던 시절에는 남편이 나를 80% 도와주었고, 남편이 아픈 지금은 내가 남편을 80% 도와준다. 우리는 서로 이해하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다. 레이건 전 대통령은 93세, 낸시 여사는 94세에 별세했다. 배우자가 우울 증상을 호소하면 심리 상태가 전파될 수 있다. 노쇠한 노년을 예방하려면 배우자와 함께 노력해야 한다. 물론 부부간의 금술과 부부애로가 쉬운 일은 아니다. 거동이 자유로운 60, 70대 노인 부부 중 상당수가 별거 생활을 한다. 별거는 40대, 50대에 많이 시작된다. 20대, 30대 같았으면 이혼할 수 있는데 장성한 자녀와 체면 때문에 헤어지지 못하는 40대, 50대 부부는 각방 살림을 선택한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이러한 부부는 늘어난다. 아내는 안방을 차지하고 남편은 대개 작은 방으로 쫓겨간다. 한 70대 남성 노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이가 들수록 아내의 목소리가 커진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작은 방을 쓰는 나를 자식들이나 손님들이 사랑채를 차지한 어른으로 여겨준다는 점이다. 해로하는 부부 중에서 진짜로 사이좋게 늙어가는 부부는 얼마 되지 않는다. 젊은 사람들도 각방 쓰는 경우가 많은데 늙은이는 두말할 것도 없는 것 아니냐. 부부 해로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 올해 75세 동갑내기인 한 부부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종교가 같고 취미 생활도 비슷해 늘 붙어 다닌다. 아내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50대 때 남편이 보름간 해외 출장을 간 적이 있어요. 집에서 키우는 군자란이 있었는데 마침 남편 출장 기간 중에 꽃을 피울 것 같았어요. 이왕이면 남편이 돌아왔을 때 꽃을 피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하루에도 두세 번씩 군자란을 추운 곳으로 옮겨 놓았지요. 그래서일까요? 남편이 돌아오니 비로소 군자란이 환하게 꽃을 피웠답니다. 당시 남편은 담배를 많이 피워 집 안엔 담배 냄새가 배어 있었다. 부인은 남편이 출장 갔을 때를 택해 도배를 하곤 했다. 남편이 돌아왔을 때 환한 집을 보고 좋아할 것이기 때문이다. 40년 전 남편이 해외 출장을 다녀오며 사다 준 향수가 있다. 권태기가 오면 써야지 하는 생각으로 넣어뒀는데 아직 뚜껑도 열어보지 못했다. 권태기가 아직도 오지 않은 것이다. 아내는 눈에 콩깍지가 씌워진 모양인데 콩깍지를 절대로 벗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남편은 부인과 사이좋게 해로하는 비결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젊어서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얻은 것은 지혜와 종교심이었다. 청장년 시절 나는 와일드하게 살지 않았다. 천천히 화합하는 방식으로 살아왔는데 그러한 삶이 내 에너지를 덜 소비하게 만든 것 같다. 부부가 싸우면 아이들이 불안해한다. 아내와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야말로 가와만 사성이고 모든 일을 절로 되게 만드는 길이다. 아름다운 노년을 만들어가는 웰엔딩은 젊은 시절부터 추구한 웰빙의 연장선상에 있다. 젊은 시절 화목한 가정을 만든 사람이 결국은 웰엔딩에 근접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5번째, 음식을 가려먹지 않고 골고루 섭취하기. 나이 들면 식사를 준비하는 것조차 힘들어 밥과 김치, 인스턴트 식품 등으로 식사를 간단히 때우는 일이 늘어난다. 씹는 기능이 떨어져 고기 등의 섭취를 줄이는 노년층도 많다. 하지만 이렇게 편식하는 습관이 노쇠한 노년을 만든다. 매 끼니 식단을 챙기고 다양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 생선, 과일, 채소, 저지방 우유, 저지방 요구르트 등을 섭취하면 노쇠 위험이 줄어든다. 다양한 음식을 충분히 먹는 것도 중요하다. 단백질과 비타민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나이 들면
단백질 섭취해도 근육으로 잘 바뀌지 않는다. 이 때문에 젊을 때보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비타민을 권장량보다 부족하게 섭취하면 노쇠 발생 위험이 2배 이상 증가한다. 6번째, 적극적으로 사회활동하고 소통하기. 사회활동이 줄고 사회적 역할이 약해지면 노쇠 위험은 3배 증가한다. 가능한 한 자주 외출하고 친구들과의 왕래도 늘려야 한다. 취미 활동을 하는 노년 동아리에 가입하는 것도 좋다. 그래서 품위 유지비도 필요하다. 품위 유지비는 활동이 가능한 60, 70대 노인에게 더욱 필요로 한다. 이 나이대에는 친인척과 과거, 직장의 선후배, 경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외로움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매일 주변 사람을 만나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나는 것이 어렵다면 전화 통화를 하는 것도 좋다. 하루 한 가지씩 목표를 정해 좋은 일을 해보는 것도 좋다. 스스로 만족감이 높아져 존재감과 자신감을 높일 수 있고 이를 통해 활력 있는 생활이 가능하다. 사람을 만나 상호 교감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하며 가급적 서로 다른 주제를 가지고 10분 이상 대화를 하고 하루 일과가 끝날 때 대화 내용을 되뇌어 보면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하루의 일상을 요약해서 누구와 만나 무슨 일을 하고 점심에는 복지관에 들러 어떤 프로그램들을 실시했는지 등 정리하는 연습을 하는 것도 기억력 향상에 효과적이다. 7번째, 흡연하지 않기. 흡연은 노쇠 발생 위험을 높이기에 금연한다.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좋은 영향은 없다. 각종 암 발생 위험을 높이고 폐 건강을 해친다.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노쇠 위험이 2배 정도 증가한다. 금연은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이 좋다. 여러분, 9988-234를 위한 건강 수칙을 들어보시니 어떤가요? 노쇠한 노인은 낙상 및 골절 위험이 크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신체장애 발생률이 일반 노인보다 높다고 합니다. 노쇠를 의심할 수 있는 증상으로는 평소에 쉽게 지치고 힘이 없다. 물건을 쥐는 힘이 약하다. 걷는 게 힘들고 느리다. 바깥 활동을 잘 하지 않는다.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한다 등입니다. 노화는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변화지만 노쇠는 잘 관리하면 됩니다. 평소 노쇠 진행 속도를 늦추는 생활 습관을 익혀둬야 합니다. 만성질환을 앓더라도 적절한 관리를 통해 젊었을 때와 다름없는 활동적인 일상을 유지하는 노인이 훨씬 늘었습니다. 요즘은 지자체에서도 경로당이나 복지관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의 우울, 골다공증, 노인의학 예방 등 다양한 예방 활동을 많이 개발하여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칭, 댄스, 요가 등 다양한 신체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재미와 건강을 제공함으로써 꾸준한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 등을 잘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건강 관리 잘하시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보내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노년 생활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부모 봉양과 자녀 교육에 매진해 온 베이비 부머들은 충분한 노후 대비 없이 노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베이비 부머들은 뭔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은퇴하고 나니 달랑 집 한 채밖에 남은 게 없다. 긴 노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는 하소연을 많이 한다고 한다. 이제는 자신의 노후를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노년층의 노후 대비는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노후를 맞이하는 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자 도전이다. 노년기에 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현재의 생활 수준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 노인이 잘 산다는 것은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잘 늙는 것이라고 한다. 유년, 청년, 중년을 지나가야 노년이 시작된다. 노년은 나이가 제법 들 때까지 살아남아야 도달할 수 있는 단계이다.
청춘을 살아낸 사람들이 죽기에 앞서 마지막으로 이 단계를 거치게 되는 것이다. 젊어서부터 노년을 준비하고 지속적으로 성장을 도모해온 사람이라면 나이가 들어 오히려 젊은이보다 더 지혜롭고 성숙할 수 있다. 그래서 최고로 아름다운 시절을 노년에 맞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음은 노년 인생을 잘 보내기 위한 노후 수칙 16가지를 알아볼게요. 첫째,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세요. 노년엔 건강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꾸준한 운동이 중요하다. 노년기에는 근력 감소, 관절 및 뼈 건강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의 각 부위가 퇴화되는 현상이 노년의 서글픔이다. 신체의 퇴화를 저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항상 몸을 단련하는 것이다. 하루 3번 식사를 하듯 매일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알맞은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걷기, 수영, 요가 등 저강도 운동을 선택하여 하루 30분 이상 실시하는 것이 좋으며 근력 운동도 주 2, 3회 실시하여 근육량 감소를 예방하는 것이 좋다. 신체 건강뿐 아니라 우울증, 불안증 등 정신건강 문제는 노년기에 더욱 중요하다. 정신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스트레스 관리, 취미활동, 명상 등을 통해 정신적 안정을 찾는 것이 좋다. 둘째, 가족과의 관계를 재정립하세요. 나 홀로 보내는 노후, 행복은 없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려면 배우자, 자녀 등 가족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라. 신혼기는 서로 개성이 다른 두 사람이 티격태격하면서 적응하느라 어려움을 겪는 시기였다. 노년기도 마찬가지이지만 오랜 시간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서로 다른 생활을 해오다 보니 이미 멀어져 버린 경우가 많다. 신혼기는 애정으로 넘쳤지만 노년기에는 살아오면서 실망하고 힘들었던 점이나 원망 등이 쌓여 부정적인 감정을 갖기 쉽다. 노년의 행복은 배우자와의 원만한 관계에 있다. 자녀가 독립하고 부부만 남겨지게 되면 평생 함께 살아왔던 타인을 발견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부부 생활에서 일어나는 갈등, 불만 등은 가슴 속에 쌓아두지 말아야 한다. 친구와 가족과의 의사소통도 중요하며 감정을 표현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세요. 대화를 많이 하는 부부라면 노년 준비를 절반은 한 셈이다. 자신의 노후 준비와 자녀 사이에서도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수명은 길어지고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한정돼 있다면 자원을 가족과 현명하게 배분해서 쓰는 지혜가 필요하다. 셋째, 소박한 즐거움과 혼자 즐기는 습관을 기르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짧은 산책길 정도로 느껴졌던 것이 멀고 힘겨운 길이 될 수도 있고 어느 날 갑자기 아예 길을 걷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노인이 되고 세월이 흐르면 친구들은 한 사람, 두 사람 줄어든다. 서로 살아있더라도 건강이 나빠 함께 지낼 수 없는 친구들이 늘어난다. 아무도 없어도 낯선 동네를 혼자서 산책할 수 있을 정도로 고독에 강한 인간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노년이 되면 혼자서 즐기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넷째, 욕심을 버리세요. 젊을 때는 과로해도 금방 몸이 낫는데 늙어서 욕심 부리면 늙음이 재촉이 됩니다. 그러니 아무리 음식이 맛있어도 과식하지 말고 술이 좋아도 과음하지 말고 바빠도 과로하면 안 됩니다. 하루 8시간 일을 하다가도 7시간, 6시간 줄여나가야 합니다. 돈 욕심을 버려라.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다 해도 눈 감으면 공수의 공수거이다. 인색하게 굴지 말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베풀고 좋은 일 많이 하고 덕도 쌓으라. 다섯째, 사랑과 관심을 나누세요. 사랑으로 넘치는 생활을 하라.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소한 일에 스트레스를 받지 마라. 가족, 친구, 이웃과의 따뜻한 관계는 노년기의 삶의 질을 높여준다.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며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관계를 유지하면 이를 통해 행복한 노후 생활을 누릴 수 있다. 타인의 잘못에는 관대하게 용서하고 자신의 용서에는 빨리 사과하라. 여섯째, 청결히 하세요. 노인이 되면 노인 특유의 냄새가 난다. 따라서 항상 향수를 휴대하여 극히 소량씩 사용하는 것이 좋다. 나이가 들면 불결한 것에 태어난 사람들이 꽤 있다. 청결하게 하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동시에 주위 사람들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내인은 매일매일 혹은 이틀에 한 번씩 세탁하고 침구나 잠옷 등도 자주 세탁하여야 한다. 화장실을 사용할 때에는 문을 꼭 잠그고 무릎을 가지런히 하고 변기에 앉으세요. 일곱 번째,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세요. 최신의 시대 흐름에 뒤지지 마라. 항상 세상 뉴스를 듣고 보고 이야기하라. 배움에는 끝이 없다. 새로운 기계 사용법을 적극적으로 익히세요. 노인은 새로운 기계의 사용 방법을 알 수가 없다. 몇 번씩 설명을 듣고 여러 차례 설명서를 읽어보아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새 기계를 사용하기보다는 약간 불편하더라도 예전 거를 계속 사용한다. 그러나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혀야 한다. 주민센터와 같은 기관에 등에 많은 강좌가 개설되어 있다. 종종 방문해 여러 강좌에 참여하면서 배움을 이어가세요. 배움과 함께 이웃들과 교류하면서 즐거움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노년기에도 지속적인 배움이 필요하다는 점 역시 기억해야 한다. 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평생학습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 새로운 언어, 공예, 음악, 컴퓨터 등 다양한 학습 활동을 통해 뇌를 자극하면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여덟 번째,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세요. 노년기의 사회활동에 참여하면 정신적 건강과 기억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지역동호회, 봉사활동, 종교단체 등에 참여하여 취미를 즐기고 사람들과 교류하며 생활의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좋다. 아홉 번째, 취미 생활을 즐기세요. 남은 시간을 무엇을 하며 지낼 것인가? 물론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남은 시간은 즐거움을 위한 활동이 중심이 될 것이다. 시간 가는 것을 잊게 할 정도로 즐거우면서 자신을 찾을 수 있는 유익한 활동은 취미 활동이다. 나이가 들면서 취미 생활을 즐긴다는 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다. 거기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 그리고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시간과 자본을 투자하여 신문, 잡지, 책을 통해서 꾸준히 두뇌를 세척하고 취미 생활을 하라. 열 번째, 불필요한 물건을 줄이세요. 아무 생각 없이 남긴 재산은 종종 유족들을 번거롭고 힘들게 한다. 재산도 마찬가지다. 어렵지만 일기나 사진 등 자식들이 꼭 남겨달라고 하지 않은 것들은 무인이라는 소리를 들을 즈음부터는 조금씩 처분해 가는 게 좋습니다. 11번째, 새로운 친구를 만들어라. 은퇴를 하고 사회활동에 폭이 줄어드는 노년기에 들어설수록 친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다. 종교적인 만남, 동호회를 통한 만남, 동창 모임 등을 통해 늘 새로운 사람을 만나며 생활의 생기를 잃지 말아야 한다. 12번째,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라. 주변을 돌아봐도 젊은이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좋아하는 활동을 하며 즐겁게 사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다. 지금 할 수 있는 가능한 일에 자원을 집중하면 성공적인 노년을 일굴 수 있다. 활발한 사회활동이나 정서적 만족이 될 수도 있고 구체적인 목표도 좋다.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소소하고 작은 목표가 더 좋다.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집착을 벗어나 가능한 목표를 이루겠다는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자세가 중요하다. 13번째, 긴 노후를 위한 경제활동을 설계하고 시작하라.
지금의 기준으로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경제 상황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그 변화가 나의 노후를 어떻게 바꿀지 알 수 없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2억 원의 현금을 은행에 예치하면 월 200만 원에 가까운 이자 소득이 발생해 노후를 어렵지 않게 보낼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같은 돈을 예치하면 월 30만 원을 받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모든 것을 백지 위에 놓고 은퇴 후에 어떠한 삶을 살지 설계하고 그에 따라 실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매달 어떤 규모로 고정 수입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지출 규모를 설정합니다. 노후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는 자금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보충할 것인지도 고민해야 합니다. 수입을 늘리는 방법에는 취업, 보유 자산의 적극적인 운용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예전의 소비 수준은 잊어버리고 줄어든 소득을 토대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야 한다. 새로운 계획과 삶의 중심에는 경제 자립도를 높이는 것이 우선이다. 14번째, 매사에 감사하라. 노년에는 단순하고 소박한 즐거움을 찾아라. 일과 소유에 있어 과도한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으려 애써야 한다는 것이다. 친구랑 담소를 나누거나 음악을 듣거나 인생에 대해 사색하면서 만족감을 얻으라는 것이다. 늙어가는 것을 불평하지 말라. 과거를 자랑하지 말라. 부탁받지 않은 충고나 잔소리하려고 하지 말라.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하고 모든 것을 용서하라. 항상 매사에 감사하라. 감사의 표현이 있는 곳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신기하게 밝은 빛이 비치게 마련이다. 15번째, 충분한 수면을 하라. 수면은 신체와 정신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노년기에는 필수적으로 7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며 좋은 수면 습관을 유지하기 위해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잠자리에 들고 카페인이나 알코올을 피하는 것이 좋다. 충분한 수면을 위해 규칙적인 잠자리 습관을 길러라. 젊은이들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활동할 시간이 많겠지만 노인에게는 지나치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은 좋지 않다. 하루가 길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16번째, 행복한 이별을 준비하라. 죽음을 맞이하는 인생의 단계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노년은 죽음이라는 과제를 진지하게 끌어안을 시기이다. 주변 정리에는 유언장 쓰기가 좋다. 유언장을 쓰면서 세상에 남길 목록을 정리하다 보면 자신이 이미 많이 가진 사람임을 깨닫게 된다. 유언장은 구체적으로 쓰는 게 좋다. 재산 상속과 장례 절차 등에 관한 것도 좋다. 재산 상속은 많든 적든 유산을 둘러싼 가족의 갈등을 미리 막는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 행복한 이별을 준비하라. 죽음을 생각해 본다는 것은 삶의 점검이 되고 삶을 충실히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된다. 혹여 배우자나 친구가 먼저 죽더라도 태연해하라. 배우자나 친구가 먼저 세상을 뜨는 일은 늘 사전에 마음속으로 예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하면 막상 닥친 운명에 대해 마음의 각오가 서게 된다. 드디어 헤어지게 되는구나 라고 한탄하기보다 몇십 년 동안 즐겁게 지내주어 고마웠어라고 감사해야 한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의 대답은 어떻게 잘 살 것인가로 귀착된다. 보통 죽음 준비라고 하면 노인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죽음 준비는 젊었을 때 해야 한다. 죽음에 가까워질수록 두려움으로 인해 죽음에 대해 차분하게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죽음에 대해 준비하고 유언장을 써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며 삶의 속도를 늦추고 미루었던 일을 시작하게 된다고 한다. 죽음을 맞을 준비가 되었다면 죽음이 코앞에 닥칠 때까지 이를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러분,
아름다운 노후를 위한 16가지 노후 수칙을 말씀드렸습니다. 노인을 도움이 필요한 존재, 무기력한 존재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가장 잘 아는 것도, 변화를 이끌어낼 힘을 가진 것도 노인 자신입니다. 행복한 노년의 조건은 끝없는 배움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노후에 하기 좋은 취미 활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은퇴를 하고 노년을 맞이하면 수면, 식사 같은 필수 시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이 자유입니다. 게다가 평균 나이는 80대 중반이고 길게는 100세까지 사는 분들도 종종 보이는 요즘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중 젊어서 직장 생활 육아로 정신없이 살던 때에는 그렇게 그리던 여유로운 삶이 막상 노년에 펼쳐지니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너무 막막해서 허무함에 빠지신 분들은 안 계신가요? 우리나라 60대 이상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인분들의 여가 생활 실태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1위는 TV 시청이 가장 높았고 2위는 스마트폰 하기, 3위는 휴식, 4위는 산책 걷기, 5위는 국내 여행하기, 6위는 집안일, 7위는 공원이었습니다. 사회가 고도로 발달하고 노인들의 복지는 돌아볼 틈 없이 쉼없이 앞으로만 달려가니 우리나라를 여기까지 이끌고 만들어 온 노인분들은 집으로, 스마트폰으로, 공원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힘이 빠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취미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집에 앉아 가만히 TV나 보며 죽는 날만 기다려야 할까요? 우리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맞는 취미를 찾을 수는 없을까요? 전문가들 또한 말합니다. 아무래도 요즘 정보 제공 서비스가 온라인 중심이다 보니 노인분들이 정보를 얻기가 어려우셔서 취미가 다양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그 예로 교통수단을 인터넷으로 예매하실 때 불편하다고 느끼신 분들이 60%, 그나마 노인분들 중 58%만이 인터넷 예매를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또한 무인 식당에서 터치 기기로 주문하실 때에도 터치 기기를 경험하신 분들은 58%밖에 되지 않았으며 그중 64%의 노인분들이 불편했다고 하십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 사회가 좀 더 노인, 친화적인 시스템으로 바꿔야 할 것은 바꾸고 바꾸지 말아야 할 기존의 것은 바꾸지 말아야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그동안에는 평생 자식과 남을 위한 희생의 땀을 뚝뚝 흘려오셨다면 이제는 그 땀을 스스로를 위해 흘려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노년에 하실 수 있는 취미를 몇 가지 추천해 드릴 텐데요. 그 전에 취미 생활을 정하실 때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효율적으로 시간 배분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조금씩 시간 내어 한 가지만 하시다가 나중에 나에게 맞는 취미 생활이 몇 가지 생긴다면 하루를 더욱 알차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가령 낮에는 체력 소모가 있는 자전거를 탄다면 저녁에는 음악 감상을 하실 수 있으며 아니면 낮에는 목공을 하시고 저녁에 바둑을 두실 수도 있죠. 또한 낮에는 사진을 찍고 저녁에는 블로그나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는 식으로 두세 가지의 취미를 병행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취미 비용을 줄여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행이나 골프 같은 취미를 매번 하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내 경제 상황에 맞는 취미를 적절히 잘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건강 상태를 고려해 선택하세요.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몸을 많이 쓰는 취미보다 독서나 약초를 키우는 것처럼 몸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 소소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취미를 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노후에 여러분들께서 즐기실 수 있는 취미를 8가지 추천해 드릴 텐데요. 물론 제가 추천해 드린다고 이것을 꼭 전부 다 하시라는 압박을 느끼실 필요는 전혀 없으며 혹시라도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다고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노후에 즐길 수 있는 취미의 종류가 이런 것들이 있구나. 취미를 즐기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만 드셔도 성공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첫 번째 취미 활동은 수영입니다. 수영은 가장 돈을 적게 들이면서 관절에도 무리가 없고 위험성이 적은 최고의 운동입니다. 그리고 노년층에게 좋은 사회성, 협동심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장점이 많은 운동이기 때문에 권장하는 운동입니다. 또한 노인들이 불가피하게 넘어질 경우에도 수영을 한 분들은 균형 감각으로 인해 넘어질 때의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수영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시골에도 동네 주민 스포츠 센터가 있어 수영장을 쉽게 접할 수가 있으니 동네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두 번째 취미 활동은 탁구입니다. 탁구는 유산소 근육 운동이 결합한 스포츠입니다.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고 과격하지 않으면서도 운동량이 많은 게 특징이지요. 계절에 상관없이 즐길 수 있어서 취미로 즐기기 좋습니다. 같은 시간 동안 등산을 하는 것보다 칼로리 소모량이 1.4배나 많으며 폐기능 강화는 물론 복근, 허벅지, 어깨 종아리의 근육 발달에 매우 좋습니다. 또한 안전사고나 부상의 위험이 가장 적은 종목이기도 해서 나이가 들어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80세 이상 노인분들은 탁구공이 라켓이 조금 큰 라지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탁구는 노인종합복지관과 지역 탁구장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동호회에 가입해서 사람도 만나시면서 조금씩 배우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취미 활동은 베란다나 공터의 채소 키우기입니다. 노년 생활에서는 육체 활동이 중요한 만큼 집에서도 쉽게 움직이며 하실 수 있는 취미입니다. 그렇게 베란다나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다 보면 채소뿐만 아니라 건강까지도 얻을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방울토마토나 오이, 상추 등 키우기 쉬운 채소들 더 기르신다면 수확해서 나오는 채소들로 성취감도 느끼시면서 은퇴 후 남은 지루한 일상을 즐겁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은퇴 후 복잡한 도시 생활을 끝내시고 지방 전원주택으로 정착해 텃밭을 가꾸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이때 너무 마당이 넓거나 큰 전원주택은 잡초 관리나 집수리 규모가 커지므로 오히려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환경을 잘 고려해 보시고 무리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번째 취미 활동은 악기 연주입니다. 전문가들은 노년에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 우울증을 낮추고 치매를 예방하고 병원을 방문하는 횟수도 떨어뜨리며 폐 기능까지 늘리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밝혔습니다. 동호회 등에 참석하셔서 악기를 배우시면 새로운 친구들도 생기고 공연을 준비하시면서 잘해내고 싶은 새로운 목표가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공연을 하고 박수를 받을 때의 성취감은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우리가 은퇴를 하면 스스로 위축이 많이 될 수 있는데 악기 연주를 하면 삶의 활력과 자존감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악기만 잘 배워두어도 봉사활동이나 재능 기부를 하시면서 삶의 활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취미 활동은 독서입니다. 특히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으면 딱히 돈을 들이지 않고도 여러 가지의 책을 읽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노년기에는 육체적으로 제약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이나 여행을 하고 싶어도 힘에 부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책 한 권으로 세상 어디에든 갈 수 있으며 얘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뇌는 책을 계속 읽으면 책을 좋아하는 대로 바뀌기 때문에 꾸준히 책을 즐기다 보면 정신과 통찰력이 깊어진다는 느낌은 덤으로 느낄 수 있고 새로운 것에 관심이 생겨서 도전의식도 생길 수 있으니 독서는 단지 독서를 넘어서서 새로운 계기를 맞이하는 좋은 취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취미 활동은 요가와 명상입니다. 요가와 명상은 내 몸을 살피는 동시에 휴식도 할 수 있는
최고의 취미입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서 관절이 약해지고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과격한 활동은 몸에 무리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요가를 하면서 여러 가지의 자세들을 취하는 것은 근육뿐만 아니라 뼈를 하나로 묶어주는 힘줄과 인대를 강화해 줍니다. 또한 요가를 하면서 의식적으로 호흡과 명상을 할 수도 있는데, 이는 심장 박동수와 혈압을 낮추어 불안과 우울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요즘에는 집에서도 유튜브를 보시면서 요가 동작과 호흡을 따라 할 수 있는 영상들이 많으니 아침에 시간을 정해놓고 요가와 명상을 취미로 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7번째, 바리스타 소믈리에 요리입니다. 먹는 즐거움을 즐기는 분들이시라면 바리스타 자격증이나 소믈리에 자격증, 요리 배우기에 도전하는 것도 좋습니다. 커피향이 좋은 분들은 바리스타에 도전하시고, 와인의 향에 취하고픈 분들은 소믈리에 도전하시고, 음식을 좋아하는 분들은 요리에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런지요. 처음에는 혼자만의 취미 생활일 수 있지만 취미 생활이 깊어지고 성취감이 높아질수록 주위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지게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은퇴 후 직업으로 연결될 수도 있지요. 8번째, 그림 그리기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는 누구나 그림을 그렸습니다. 도화지의 땅바닥에, 벽과 마루에 온통 그림을 그리지요. 그러다 나이가 들면서 그림을 그리지 않게 됩니다. 지금 그림을 그리는 저는 단지 그림 그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을 뿐이죠. 그러니 여러분들도 언제든 다시 그림을 그린다고 해도 그것이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원래 하던 것을 다시 하는 것뿐이니까요. 그리고 보통 그림을 그릴 때 그림을 얼마나 잘 그리는지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하기도 하지만, 사실 실력이 조금씩 느는 것이 느껴지지 않으면 그림 그리는 것이 재미가 붙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주변의 칭찬도 듣고, 그래서 자기 만족도 들어야 더 잘 그리고 싶은 목표 의식도 생기니까요. 처음에는 실물보다 사진을 보고 따라 그리시는 게 좀 더 쉬울 것이며, 나무나 꽃처럼 형태가 복잡한 사물은 당장은 피하시고 구름이나 바다, 수평선 같은 간단한 풍경이나 사물을 그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처음에는 연필로 스케치를 하시고 연필로 간단한 명암만 표현하시고 끝내시면 그것으로 형태 감각이 어느 정도 생기시면 그때 물감으로 색칠을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림을 수학 문제로 본다면 연필 스케치, 그림은 이런 공식 기초이고 색칠은 좀 더 복잡한 응용 문제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응용 문제를 푸셔서 좌절감에 그림을 시작도 못하고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화센터나 학원에서 도형과 석고상 같은 딱딱한 그림만 계속 그리게 하거나 수채화 같은 초보자의 진입 장벽이 높은 그림을 그리게 하면서 세세하게 지도조차 해주지 않는다면 과감히 끊고 다른 학원을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보통 그림하면 수채화를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수채화는 물 조절이 어렵고 사물의 구체적인 묘사와 중간 과정이 동시에 진행되기에 생각보다 초보분들의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그래서 물 조절이 비교적 간편하면서 하면 몇 번이든 덧칠이 가능한 아크릴 물감으로 색칠을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크릴 물감이 손에 익으면 유화 물감도 쉽게 시작하실 수 있으니 이 또한 이득이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그림을 그리시다가 뿐만 아니라 기억력 증진에 큰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그림을 그리면서 시각적 공간적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표현하는 연습을 하게 되며, 그림을 배우면서 언어적인 요소는 물론 팔과 손가락 관절을 미세하게 움직이는 운동적 효과까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노후에 많이들 하시는 취미들이 등산, 테니스, 자전거 등이 있는데, 이런 취미들은 제대로 된 자세와 방법들을 익히시고 시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취미를 하시다 보면
잊고 있었던 과거와 만나면서 생각에 잠기기도 하는데요. 노인이 되어 찾는 취미의 시작은 내 어릴 적 못 이룬 꿈을 찾는 것에서 기인한다고 합니다. 이 나이에 새삼스럽게 무슨 취미 생활인가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릴 적 꼭 거창한 걸 해보고 싶은 어린아이는 없었을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라도 하고 싶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못한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아주 사소한 것이어도 말입니다. 어린 시절 바라보았던 하늘 가득 반짝이던 별들을 떠올려 보세요. 넉넉했던 그날의 순수를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께서 노후의 집에서 하루 종일 TV 보는 삶을 위하여 이날까지 그토록 헌신해 오신 것은 아닐 거라 믿고 싶습니다. 이제는 나를 찾는 여행을 한번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나무가 항상 하늘로 향하듯이 우리의 발은 땅을 딛고 이번에는 별을 한번 쳐다보며 걸어가는 건 어떨까요?